이번 주차에서 학습할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입니다.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세요. 학습을 시작하기 전 오늘 학습의 핵심 용어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의 내용에 맞는 단어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맞는 곳에 끌어다 놓아 보세요. 분산 분석의 필요성과 이해. 먼저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본 학습에 사용되는 설문지와 SPSS 데이터를 준비해 놓았는지 확인해 봅시다. 필요한 설문지와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 다운로드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 사이버 강의의 자료실 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학습과 퀴즈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니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입 사례는 기업의 종류별로 종사원의 만족도 간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뉴스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를 보면 공기업 3.5점과 외국계 기업 3.4점과의 차이 혹은 대기업 3.2점과 중소기업 3.1점의 경우 그 격차가 0.1점 정도로 매우 적어서 정말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지 살짝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조사에도 조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차이가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일 대기업이 5.0점이고 중소기업이 3.1점이라면 누구라도 손쉽게 이 두 기업 간의 만족도가 확연히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점이라는 격차는 너무 커서 설사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기업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분산 분석은 이런 궁금증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해주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산 분석은 2개 이상 집단 간의 평균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는 통계 분석으로 각 집단들이 동일한 평균을 가진 모집단에서 추출된 것인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 모델을 누구로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광고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즉 어떤 사람은 아이돌 같은 연예인들이 등장하는 광고에 호감을 보이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일반 보통 사람들이 등장하는 광고에 더 큰 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케팅 관리자는 소비자들이 어떤 광고 모델에 더 좋은 반응을 나타내는지를 알고 싶을 때 마케팅 전략의 효과 측정이나 소비자 집단의 마케팅 전략에 대한 반응 차이 등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검증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집단 간의 평균에 통계적 차이가 있다 혹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분산 분석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가상적인 A 기업의 신상품 홍보 전략을 예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A 회사는 새로운 여성용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브랜드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향수 샘플, 현금 할인, 그리고 무료 마사지의 3가지 판촉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어떤 판촉물이 더 효과적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12개의 점포를 각각 4개의 점포로 나누어 총 3개의 집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각각의 집단에는 한 가지 종류씩 판촉물이 주어졌으며 1개월의 판촉 행사가 종료된 이후 다음과 같은 판매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받은 후에 A 기업은 어떤 각기 다른 3가지 판촉 수단을 사용한 3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데 이를 분산 분석이라고 합니다. 분산 분석에서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각각 필요합니다. 독립 변수는 서로 다른 판촉 수단을 사용한 향수 샘플, 현금 할인, 무료 마사지의 3개 집단이 되며 종속 변수는 이들 각 집단의 일평균 매출액이 됩니다. 즉 독립 변수는 명목이나 비율 척도로서 그 값이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지만 종속 변수는 등간이나 비율 척도로서 어떤 독립 변수를 기준으로 평균을 파악하는가에 따라서 수시로 그 값이 변할 수 있습니다. 분산 분석에서 사용하는 귀무 가설과 대립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산 분석의 계산 절차 및 설문과 데이터. 분산 분석은
전체 분산을 이루고 있는 집단 간 분산과 집단 내 분산 중에서 집단 간 분산이 집단 내 분산보다 얼마나 큰가를 판단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검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 분석에서는 집단 내 분산, 집단 간 분산, 그리고 전체 분산의 세 가지 분산을 계산해야만 합니다. 집단 내 분산은 각 집단의 평균치를 중심으로 집단 내 각 측정치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며, 집단 내 분산은 무작위 오차에 의한 것입니다. 즉, 집단의 특성에 의한 차이가 아니라 그 외 설명할 수 없는 원인들에 의한 차이들입니다. 일례로 향수를 사용한 A 집단의 평균 매출은 32만 원이지만 같은 A 집단 내에서도 매출액은 22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A 집단 내에서 발생한 매출 차이는 동일한 판촉수단을 썼으므로 결코 판촉수단의 차이가 될 수 없으며, 판촉수단 이외에 알지 못하는 원인에 의해 발생한 차이임을 의미합니다. 집단 내 분산을 구하기 위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공식에 A 기업의 판촉예를 대입해서 집단 내 분산을 구해볼까요? 향수 샘플 판촉물 집단 내 분산은 공식에 의해 184, 현금 할인 판촉물 집단은 168, 무료 마사지 판촉물 집단은 184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각 집단 내 분산을 모두 더하면 536이라는 전체 집단 내 분산 값을 얻을 수 있죠. 집단 간 분산은 각 집단들의 평균이 전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로 계산됩니다. 이는 집단의 특성에 따른 차이로서 세 개의 집단이 각기 다른 판촉 수단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집단 간 분산의 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A 기업의 판촉예에 대입해보면 다음과 같은 394.7로 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 분산은 각 측정치들이 전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의 정도이며 각 집단 간 분산을 더한 값입니다. 여기에서는 930.7로 구할 수 있겠죠. 이제 구해진 집단 내 분산과 집단 간 분산을 이용하여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각각의 분산 값들을 자유도로 나누어 줌으로써 평균 분산을 구하여야 합니다. 세 가지 분산별 자유도를 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이미 구해진 분산값을 각각의 자유도로 나눌 경우 평균 분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집단 내 평균 분산은 59.6, 그리고 집단 간 평균 분산은 197.3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해진 평균 분산값을 이용하여 집단 간의 평균값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집단 간 분산이 집단 내 분산보다 얼마나 큰지 F검정을 해야 합니다. F검정은 집단 간 평균 분산을 집단 내 평균 분산으로 나누어준 F값을 가지고 검정이 이루어집니다. 즉, 이런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F값을 F비율 통계표의 특정 유의 수준별 제시된 통계량과 비교함으로써 가설의 기각이나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F값인 3.31은 유의 수준 0.10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임계치인 3.01보다 더 크므로 H0, 귀무가설 이퀄 집단 간의 매출액은 동일하다는 당초의 귀무가설은 기각이 되며 그 반대인 대립가설이 채택됩니다. 즉,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SPSS에서는 이런 비교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F값과 더불어 검정 결과를 유의도 값으로 제공합니다. 실제로 분산 분석은 집단 간 평균 차이를 구하기 위한 여러 방법의 총칭이며 보다 세부적으로는 일원 분산 분석, 다별량 분산 분석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본 차시에서는 분산 분석 중 가장 기본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일원 분산 분석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분산 분석은 단 하나의 독립 변수에 의하여 발생하는 종속 변수의 평균 차이를 검정합니다. 독립 변수는 반드시 명목이나 서열 척도로 측정되어야 하며 종속 변수는 등간이나 비율 척도로 측정된 자료여야만 합니다. 이를 위배할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분산이나 F값을 구할 수 없으므로 분산 분석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우선 분산 분석을 실습하기 위하여 어떤 문항들을 사용할지 실습용 설문지를 참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분석에 사용될 설문 문항은 설문 22페이지에 월평균 소득을 묻는 7번 문항과 집에서 보유한 TV의 사이즈를 묻는 10번 문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소득에 따라 TV 사이즈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평균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각 문항들을 살펴보면 7번 문항은 집단을 구분하는 변수로서 명목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 독립 변수이며 10번 문항은 비율 척도로 구성된 종속 변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분산 분석 및 결과. 이제 실습 설문지 01.hwp와 실습 데이터 01.sav를 이용하여 직접 SPSS를 이용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파일을 여신 후 월평균 소득과 TV의 크기를 확인하도록 하세요. 분산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메뉴바의 분석, 평균 비교, 일원 배치 분산 분석을 차례대로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모두 실행하면 분산 분석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분산 분석에서는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를 각각 구분지어서 지정해 주어야 하는데 대화창에서 나타난 요인 분석에 독립 변수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본 분석에서는 명목 척도로 측정된 가구 총 수입을 독립 변수로, 비율 척도로 측정된 TV 크기를 종속 변수로 지정함으로써 가구 수입별 집단에 따라 TV의 사이즈에 차이가 있는지 검정할 것입니다. 분산 분석은 별도의 옵션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옵션을 따로 조정할 필요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화창 우측의 옵션 버튼을 눌러보시면 기술 통계 등 몇몇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 실습에서는 기술 통계 옵션만을 선택하고 바로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산 분석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에서 기술 통계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분산 분석은 먼저 각 집단의 평균적인 TV 사이즈 정보를 제공합니다. 분산 분석의 목표가 집단 간 평균 비교이기 때문에 평균을 표시하는 기술 통계 옵션은 항상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보면 확실히 소득이 올라갈수록 TV의 사이즈도 같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소득 300만 원 미만의 평균 사이즈가 고작 27.8인치에 불과하였지만 701만 원 이상인 경우 그 사이즈가 42.6인치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만을 가지고는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분산 분석표를 확인할 차례입니다. 그 바로 다음의 결과는 요약된 분산 분석표를 보여줍니다. 분석표에는 분산의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값, 유의 확률 등의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SS 프로그램을 한글로 하는 과정에서 번역이 잘못되어 F값이 거짓으로 오역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통계 용어의 오번역 등의 여러 이유로 많은 SPSS 사용자들은 한글보다는 영문 버전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결과에 따르면 집단 간 평균과 집단 내 평균을 이용하여 구한 F값은 23.499이며 유의 확률은 0.000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의 확률은 보통 P값, SIG 등 다양한 형태로 표시되기도 하는데 가설 검증을 통하여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에 대한 정보이며 보통 그 기준은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은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합니다. 분석 결과 유의 확률은 0.000으로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었습니다. 즉, 소득 집단별 보유한 TV의 크기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습 평가를 통해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정답을 틀렸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내용을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형광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체크하면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최종 정리해 보세요.